2024년 7월 4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오늘 그냥 한 줄 평을 삼성전자라고 써놨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가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시장을 잠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먼저 잠깐 볼게요. 미국은 나스닥, S&P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시에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신고가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본도 역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3,213억 매수를 했고 기관은 1조 5,111억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만 1조 4,125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0.56%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196억 순 매수를 했는데 한때 기관과 외국인이 1시 반까지 동반 매도를 하다가 외국인 쪽에서 매도폭을 축소를 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은 하루 종일 매도 쪽으로 방향을 계속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214억 매수를 했어요. 그걸 다 개인이 매수로 하다가 말씀드렸던 대로 1시 반 20분 이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들이 매도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거의 1200억, 1100억 이 정도 매수를 하다가 52억 매수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승업종 보게 되면 역시 삼성전자, 금융, 운수, 그 다음에 2차전지 일부 이렇게 상승을 코스피 쪽에서 했고요. 코스닥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전기차가 그렇게 가지는 못했고요. HLB 상승을 했고 알테오젠 3천당 제약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원희가 EPS, 동진 세미캠, 테크윙,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쪽에 잠깐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올라갔던 종목이 전기차나 2차전지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광산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철금속 이쪽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사실은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너무 다르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OCI 홀딩스가 올라갔는데 미국에 비해서는 너무 소폭 올라간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5일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적 관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미리 CXL 쪽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인 CXL 양산 준비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 초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한 언론에서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에 납품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직 아니다. 협의 중에 있다. 테스트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왔었죠. 하이닉스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같이 급락이 나온 게 한미반도체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없다라고 하면서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오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방 VI까지 올 정도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3%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PBR 관련주 정부가 배당 소득의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등 기업 밸류업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고 45% 세율을 배당 증가 금액 분리과세를 도입해서 25%까지만 부과해서 밸류업에 참여한 기업 중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은 전체 기존 중소 연매출 5천억 이하 중견 기업에서 전체 중소 중견 기업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해서 상속을 하게 되면 배당도 하게 되면 뭐 줄여준다 이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 PBR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미국의 광산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구리 9월물 가격이 2.59% 상승한 4.5335달러를 기록을 했고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구리 현물 가격이 톤당 9,720.19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2%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철금속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2분기 차량 인도량 개선 모멘텀 지속 속에서 잇따른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을 이어갔고요. 뭐 2차 전지 종목도 미국에서 하나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는 중소형 전기차주 특히 중국 전기차주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중국 전기차가 뭐 테슬라를 압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XR 얘기를 좀 해드렸죠. 그 다음에 한국항공 우주항공 산업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내년 하반기 4차 발사가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첫 엔진 조립을 마치고 첫 연소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슈가 나왔었는데 브라질의 그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죠. 그 회사에 뭐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단기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폴더블 폰이 이슈가 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언팩 행사를 개최를 하고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플립 6, 갤럭시 Z 폴더 6를 비롯해서 갤럭시 워치 7 시리즈, 갤럭시 버즈 3, 갤럭시 링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동안 이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오늘은 제가 아마 프리뷰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뷰 종목 쪽을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죠. 어제만 하더라도 게임주 바닥을 다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메리츠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92억으로서 시장 기대치에 크게 하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하반기 흐름 변화시킬 요인이 없어서 2024년은 쉬어가는 시기. 국내 게임 실적 공통적으로 북미 유럽 견조하고 내수가 가장 부진. 유통 마진에 해당하는 퍼블리싱이 집중되어 있어 실적 반전이 쉽지 않다. 탑 라인 기대치가 낮아진 시기로 다양한 비용 효율 방안에 기반한 신규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6%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목표 주가 하향을 했다라는 건 실적도 그만큼 좋지는 않았다라고 해석을 좀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가격대가 6월 19일이었는데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항을 돌파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게임즈 들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역사적 신저점이 기록이 됐네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지지를 받아야 될 19,8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내일도 아마 하락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 축소라도 해놓는 게 일단은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전 고점 부근이었던 19,8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만원 사이 아무리 반등이 지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되게 강한 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9,800원에서 2만원 사이에는 비중 축소 혹은 내일 떨어지게 되면 비중 축소
이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지금은 관리 잘 하셔야 될 때요. 아쉬운 게 지금 뭐 한 22,8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추세 살아나게 되면서 전 고점 부근이었던 27,5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뭐 그 다음부터도 계속 조정을 좀 받아주고 오늘 거래가 엄청나게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뭐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FA 반도체를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SFA 반도체 뭐 오늘 5%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상승을 같이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제 생각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추세가 일단 지금은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세가 하락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원래 6,000원, 6,100원 정도 이거를 돌파를 했으면 추세 전환의 흐름이라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재차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지선을 좀 이탈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올라와서 지금 5,250원이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6,000원 부근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6,000원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내일 중요한 건 5,250원 이탈하지 않으면 6,000원 부근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지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이 전 고점이었던 6,000원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뭐 그게 안 와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신저가를 좀 이탈을 어제 하면서 흐름이 지금 살아날까? 이거를 확인해 보게 되면 결국은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의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NC 미디어 네이버 웹툰이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형성되었던 DNC 미디어를 포함해서 웹툰 관련주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보게 되면 웹툰 관련주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뭐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상승 구간에 존재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이 나와도 이거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뭐 박스권 상단이었던 36,000원대까지는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계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디톡스 얘기해 드릴게요. 메디톡스 15만 500원이 지지가 나왔으면 되게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항이 나왔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거든요. 이때가 15만 500원 수준. 그래서 오늘 15만 5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 저항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는 박스권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변수는 내일 다시 15만 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거는 13만 원 부근까지 12만 7천 원, 8천 원 부근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 흐름은 다시 살아난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박스권 하단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몇 번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코리아 서킷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리아 서킷은 두 개랑 연결되어 있어요.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공개, 그 다음에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인 CXL 양산 준비를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슈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되면서 오늘 거의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때는 5%를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코리아 서킷 얘기를 해드릴 때 박스권 하단까지 오면 정말 좋겠어요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거는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13,5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를 하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CXL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10분봉 보셔야겠죠. 5분봉까지 볼게요. 5분봉 보시게 되면 이전에 거래가 어디에서 많이 됐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살짝 제가 물음표였어요. 거래가 터지는 음봉이 하나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다시 양봉이 터졌어요. 이것 때문에 좀, 야, 이거는 변동폭이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게 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죠.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17,000원 부근, 17,000원을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해주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21,500원 부근에서 22,000원 부근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 기준으로 어제의 저점 있죠. 어제의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13,500원 부근대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15,500원을 이탈을 하느냐, 요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가를 꼭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고영이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참고로 안 나왔고요. 오늘 얘기한 게 삼성전자, 엔비디아, 5세대, HBM 이거 아닌 것으로 얘기 나왔죠.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고영,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늘 급등 나왔어요. 급등 나왔고, 고영도 오늘 뭐 거의 7%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매수 타이밍을 언급을 해드렸던 거는 13,500원 돌파시 매수예요. 근데 13,500원을 아직 돌파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일단 보수적으로 18,0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적이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이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은 13,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신규 매수 타이밍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바닥에서 턴을 하냐 못하냐 요거를 좀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일 확인을 한 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어소프트가 관심 종목으로 나왔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1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심 종목으로 잡힌 이유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IT 서비스 부분, 광고 사업 부분, 유통 및 이커머스 부분이 사업이고요. IT 서비스 매출 비중이 거의 50%에 가깝고요. 유통 및 이커머스도 역시 50%에 가깝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에서 회사 되게 좋아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동시호가에서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급등이 나왔던 얘기가 11번가 인수를 위해서 매각 주관사인 시티글로벌 마켓증권과 삼성 KPMG와 접촉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아시스가 작년에 상장을 하려다가 상장 못했죠. 그런데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 평가를 못 받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는 11번가를 인수를 해서 오아시스와 붙이게 되면 적정 가치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떻게 됐든 근데 매각 규모가 5천억에서 6천억이고요. 자산 규모가 거의 3천억 가깝습니다. 그 현금성 자산도 1243억인데 꽤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까? FI를 할까? 아니면 유증 및 사채를 할까? 요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가도 그렇게 실적이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형 성적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증권에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락이 됐는데 뭐 하나증권은 바닥에서 매수를 했다가 올라오면 매도를 하고요. 바닥에서 매수했다가 올라오면 매도를 하게 되면서 트레이딩도 계속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11번가 인수하면 시너지 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자 두 개 합친다라고 해서 더 큰 적자지. 뭐 물론 시너지가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겠지만 일단은 우려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요. 5월 10일 날 자사주 취득 공시했어요. 128만 2,052주 매수하겠다. 이게 규모가 100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위택중개업자가 한국투자증권이거든요. 그 자사주를 직접 취득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돼요.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권사랑.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자사주를 직접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초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그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야놀자도 지금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아시스가 지금 보게 되면 누적 투자금이 1,300억이 넘어요. 그럼 이 사람들 엑시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그 상장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11번가랑 합쳐져 갖고 어느 정도 되면 나스닥 쪽으로 가는 게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합니다. 뭐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도 뭐 저평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향후 전망을 확인해 보게 되면 매수한 관점으로 나온 이유는 이거예요. 첫 번째 타이밍에 나왔어요. 매수 타이밍에 나왔다라는 점을 처음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100억 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식수보다는 100억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한국투자에서 5월 13일부터 뭐 오늘 이게 10시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더 매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잠정적으로 120만 주에서 64만 주 매수했어요. 아직 50%더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실적적인 이슈라든가 자사주 취득에 대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아시스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거, 죄송합니다. 지오소프트죠. 지오소프트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그러면은 배당 매수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계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내일 변수가 하나가 있다. 만약에 9,800원에서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하락을 한다. 두 가지 전략을 그냥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게 맞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10,000원. 10,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10,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매수. 9,800원은 이게 손절가가 돼요. 손절.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눌릴 수 있겠죠. 눌린다라고 하면 매수 타이밍이 얼마가 나오냐면 9,150원에서 9,300원 사이입니다. 근데 여기마저 밀리게 된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이제 8,8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9,150원에서 9,300원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8,800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8,800원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8,500원입니다. 세 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만원 돌파 시 매수 가능, 손절가는 9,800원 잡는다. 조정 만약에 받게 되면 9,150원에서 9,300원에서 매수, 손절가는 8,800원을 잡는다. 세 번째, 8,800원에서 매수가 되게 되면 8,500원을 손절가로 잡는다. 이렇게 해서 종목이 나오지가 않아서 일단은 그나마 괜찮은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렸고, 말씀해드렸던 대로 코리아 서킷 관심 계속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2024년 7월 4일 리뷰 앤 프리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보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